배달 라이더 6년차 자가 정비 일지. 어 이거는 보통 핸드폰에 그 메모장 있잖아요.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으면서 관리하는 게 좋거든요. 지금 여기 보시면 클러치 슈 어, 클러치 슈 37,000km대 교체를 했죠. 그러니까 클러치 슈가 그거 클러치에 클러치 그 핸들 그 클러치가 이렇게 쫙 벌어지면서 이 통을 돌리잖아요. 그 클러치를 교체를 했다는 거고, 뭐 브레이크 패드 같은 거 이거는 뭐 44,800. 이거는 내가 안 지운 것 같아. 원래는 그 교체를 또 하면 리셋을 하거나 지워야 되는데. 그 다음에 무브볼 집. 이게 그 무버볼 6개 들어가는 그 집이죠. 46,100. 근데 지금은 원래 64,200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한 2만 킬로를 탔잖아요. 무브볼 집 하나로. 근데 원래 여름에는 구동계 쪽에서도 열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구동계 쪽에 열이 엄청 많아. 왜냐면 그 벨트가 그거를 돌리잖아요. 앞뒤로 맞물려 가지고. 그래가지고 열이 굉장히 많어. 구동계 쪽에. 그래가지고 여름에 또 날도 덥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번에 그 무버볼 교체하면서 무브볼 집도 교체를 해야 좋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교체를 안 했어. 그러니까 다음 파스 때는 교체를 해야겠죠. 무브볼 집. 그 다음에 64,200. 지금 제가 64,200km 탔어요. 이게 오늘 갈았어, 오늘. 이리듐 플러그. 그러니까 원래 순정 점화 플러그는 가격이 더 저렴하거든요. 근데 순정은 권장 교체 주기가 1만 킬로야. 근데 이리듐 레이저 점화 플러그는 25,000에서 3만까지도 가거든요. 근데 저는 보통 2만 킬로대에 교체를 해요. 이게 오늘 그 교체하고 어, 어, 교체하고 이게 나온 건데 보시면 여기 카본이 많이 쌓였죠. 이 누런 때 같은 거. 휘발유 고급 휘발유 계속 넣어줬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카본이 많이 꼈는지는 모르겠어. 이런 게 그 에어 클리너 제때 교환해 주는 거 그런 거랑도 연관이 많이 있어요. 예, 그리고 냉각팬 V벨트 이때 또 구동계 한 거예요. 구동계 뜯을 때마다 당연히 무버블 6개는 교체를 해주고 추가적으로 그 팬 있잖아요. 팬 구동계 쪽에 팬하고 벨트까지 교체를 했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64,200에 에어 클리너 무버블. 그 다음에 캡. 이 캡이 뭐냐면 구동계 뜯어보시면 알겠지만 무브볼 집에 그 무브볼이 6개 들어가잖아요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이 위에 그 철판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죠. 근데 이 철판도
제가 그러니까 무브볼은 플라스틱이고 이 철판은 쇠덩이잖아. 그냥 철판 같은 거잖아, 그죠? 그래가지고 내가 저번 파스 때 교체를 안 했었거든요. 교체를 안 했더니 구동계에서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. 근데 원래가 구동계 쪽 손 보면 처음에는 소리가 원래 조금 나거든요. 특히나 벨트 교체했을 때. 처음 한 400km에서 500km, 길게는 뭐 1000km대까지 처음에는 붕 뭐 그런 바람 소리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소리가 나는데 1000km가 넘어도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더라고. 이 캡을 교체를 안 해줬더니. 그리고 이거를 그 스로틀을 끝까지 확 당기면 벨트가 하이기어까지 쑥 올라가야 되잖아, 그죠? 근데 이 무버블이 끝까지 못 올라가 가지고 벨트가 끝까지 못 올라가더라고. 그래 가지고 이거를 스로틀을 확 당길 때 엔진 소리만 요란해지고 출력은 많이 안 나오고. 이러면 엔진 금방 맛이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요런 작은 부품 하나 가지고도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. 예, 그리고 포크 오일, 이거는 뭐 235mm 한쪽당 넣는 거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, 5만 킬로대의 스티어링 베어링 상하 교체 완료했어요. 핸들 베어링, 그 다음에 클러치 베어링 2개, 클러치, 그러니까 구동계 뒤쪽 클러치 쪽에 베어링 2개 들어가 있잖아요. 그것도 자가로 교체 완료했고, 클러치 커버 이것도 교체했어. 5만 킬로대. 네. 그 다음에 프론트 허브 베어링 교체 완료. 이것도 자가 정비로 앞바퀴 베어링 2개하고 그쪽에 싹 다 교체했어요. 그 다음에 워터펌프 쪽 베어링하고 실 같은 거 이거 교체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가 정비로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거는 센터 가야 돼. 작업 비용이 대략 15장에서 20장 정도 들어간다는 거지. 베어링하고 그런 소모품들. 그 다음에 8월 16일 프론트 오버홀 완료. 어제. 그러니까 어제 했다는 거지. 프론트 쇼바, 앞 쇼바 2개 오버홀 했다는 거. 이렇게 적어 가면서 자기가 오토바이를 관리를 해야 돼. 관리를. 그러니까 뭐 125cc 같은 거는 솔직히 부품 값도 저는 이제 엑스맥스 300을 타잖아요. 근데 엑스맥스 300이랑 비교를 해보면 부품 값도 300cc가 훨씬 비싸죠. 그리고 공인비도 더 비싸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센터에 갔는데 마티즈하고 벤츠하고 공인비를 똑같이 받진 않잖아요. 그 공인비라는 게 작업 비용. 그러니까 작업 비용도 있지만 자기가 이거 작업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주잖아요. 일정 기간 동안.
그 책임도 공인 비용에 포함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센터 가서 하려면 솔직히 배달 단가 뭐 2,200원 막 그런데 에? 센터 가서 이런 거 다 하려면 솔직히 돈이 마이너스 적자야 적자. 그렇잖아요. 이거 프론트 쇼바 오버홀만 해도 센터 가서 하려면 15장 정도는 줘야 되잖아 최소한. 그죠? 이것도 뭐 오토바이 기종마다 틀리겠지만 300cc 엑스맥스 같은 경우는 15장 정도는 줘야 돼. 작업 비용이 있잖아. 작업 비용. 그죠? 그러니까 내가 이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배달 라이더 분들은 이런 거를 관리를 해야 돼. 오토바이를 자기 거를. 그러니까 지금 제가 64,200km 탔잖아요. 64,200km. 그러면 나는 엔진 오일을 못 튈 건 없잖아요. 못 튈 거. 스쿠터 파워 엘리 OW40 엔진 오일을 좋은 거 쓰니까 교환 주기도 뭐 1000km에서 1200km 안에는 교체를 해주니까 나는. 그러니까 이 오일 펌프 쪽이 아직까지도 쌩쌩한 거예요. 그러니까 엔진 오일을 싸구려 뭐 자동차 엔진 오일 넣고 뭐 교환도 늦게 하고 뭐 이거 점도 막 걸쭉한 거 넣고 그랬으면 64,200km 나오기 전에 이미 이쪽이 터져가지고 엔진 오일에 부동액이 막 섞여가지고 그 개판이 됐겠죠. 그러니까 이 배달을 하시는 라이더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엑스맥스를 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배달 오래 했다는 분들, 특히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 영상 보면 보통 한 기종의 오토바이만 뭐 2번, 3번씩 막 타잖아요. 나도 지금 타는 엑스맥스가 두 번째. 이게 왜 이럴까요? 이유가 있어, 이유가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가 정비를 하려면 대충 공부를 해야 되잖아, 그죠? 공부. 저는 자동차 정비 기능사가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은 있거든요. 근데 자동차랑 오토바이랑은 또 틀리고 오토바이도 기종마다 또 틀리잖아. 그죠? 작업 방식이나 부품들이.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공부를 해야 돼. 작업을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. 그죠?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이 자가 정비를 하면서 터득하는 노하우가 쌓이는 거잖아. 노하우. 그죠? 그러니까 자가 정비도 공부를 많이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잘 하면은 돈이 절약이 되거든요. 왜냐면 부품값만 지불을 하면은 교체를 할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자가 정비도 잘못하면 나중에 돈이 더 들 수가 있어. 그 조립 같은 거 잘못하면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. 그죠?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가 중요한 거예요. 노하우. 그러니까 내가 지금 64,200km 탔으니까 오토바이 엔진 수명을 보통 10만 km 잡고 있잖아요. 그죠?
그러니까 내 오토바이는 엔진 수명이 한 60%, 60%는 감소가 했다는 거잖아, 그죠? 어. 그럼 그러면은 10만 킬로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엔진을 교체해야 될까요? 아니죠. 피스톤 링. 그러니까 보링이라는 걸 하잖아, 보링. 그러니까 그 엔진의 각종 그 소모품들 그런 걸 다 교체를 하는 거야, 그죠? 근데 이렇게 정비 일지를 쓰면서 관리를 잘 하면 멀쩡하다고. 10만 킬로 탔어도. 근데 만약에 오토바이를 중고로 샀어, 중고. 그러면 이런 거 다 언제 교체했는지 모르잖아, 새 주인은. 그죠? 그러니까 수리비 폭탄을 맞는 거예요, 수리비 폭탄을. 그렇다고 자기가 자가정비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뜯어보면서 다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중고를 잘못 사면 폭탄을 맞는 거야, 수리비 폭탄을.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될 거예요, 아마.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125cc 타시는 분들은 뭐 굳이 이렇게까지 막 자세하게 하면서 관리 안 해도 돼, 웬만하면. 왜냐면 얘기했듯이 부품값, 오토바이 부품값도 125cc가 더 많이 싸고 300cc 300cc는 더 비싸겠죠. 공인비도 더 싸, 공인비도. 300cc는 공인비도 더 비싸. 예. 그러니까 125cc 타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야, 아마. 자존심 상해가지고. 아, 125cc나 300cc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, 솔직히 두 개 다 타본 입장에서 차원이 다르거든요. 차원이 달라. 뭐 간혹 125cc가 뭐 300cc 뭐 이겼다 뭐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거야, 아마. 그럼 그런 상황은 이 300cc 운전자가 많이 안 땡겼거나 아니면 나처럼 구동계 쪽에 부품을 오랫동안 안 갈아서 출력이 많이 떨어졌거나, 둘 중에 하나야, 둘 중에 하나. 예, 아무튼 그래요.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비 일지를 써가면서 관리를 해야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수리비가 적게 들고 오토바이도 더 오래 탈 수가 있는 거예요. 저는 저번 달에 브레이크 캘리퍼도 앞뒤로 다 교체했잖아요, 통째로. 브레이크 캘리퍼. 제가 24년식이에요. 엑스맥스. 페이스리프트. 처음 나왔을 때 버전. 26년도잖아, 지금. 그죠? 그러면 3년. 3년 동안 탄 거고, 킬로수도 6만 킬로 가니까 브레이크 캘리퍼도 앞뒤로 다 새 걸로 정품으로 교체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를, 유지비가 계속 소비가 된다고. 근데 배달 단가가 막 2,200원 막 그렇잖아, 욕 나오잖아요, 그죠?
그러니까 자가 정비로 갈 수밖에 없어. 300cc 이상 타시는 분들은. 그러니까 자기가 300cc 탄다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정비하는 거 그런 거 공부를 많이 해둬야 돼요. 그래야 이 오토바이 유지비에 드는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. 나는 그 엔진 마운트라고 하죠. 엑스맥스도 엔진 마운트가 있거든요. 고무 마운트가 아니야. 고무 마운트도 있구나. 4개. 엔진 행거라고 하죠. 행거. 행거도 교체를 했어요. 내가. 행거도 교체를 했고 이 행거하고 엔진하고 연결되는 쪽에 부싱이 또 들어가거든요. 쇠 부싱. 그것도 교체를 했죠. 제가. 이것도 부싱이 마비가 되면 뒷바퀴가 좌우로 막 흔들흔들 할 거야 아마. 이게 내가 5만 킬로대인가 교체했던 것 같아. 마운트하고 이 부싱들 다 교체를 했죠. 그러니까 이 배달 라이더가 된다는 거는 자기가 타는 오토바이의 전문가가 돼야 돼. 전문가. 그래야 유지비를 아낄 수가 있는 거야. 유지비를. 근데 이게 125cc랑 300cc랑 이런 유지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300cc를 타냐?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즘처럼 배달 단가 2,200원짜리 막 묶어서 주고 막 이럴 때는 솔직히 125cc가 훨씬 훨씬. 근데 퀵 서비스도 가끔씩 하고 거절해가면서 장거리 콜만 골라서 많이 다니고 바쁠 때는 또 빨리빨리 다니고 할 때는 얘가 더 낫겠죠.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. 근데 125cc를 타더라도 오토바이 유지비에 돈을 적게 들이고 엔진을 조금 더 오래 타겠다 관리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메모장에 적어가면서 관리를 하면서 타야 오래 탈 수가 있어요.